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방시혁 의장, 즉 최대주주죠, 이분에 관련된 사기적 거래 혐의,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한번 해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도 이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미 3년 전인가요? 처음 이제 IPO를 할 때 이 하이브가 빅히트 뮤직인가요?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할 때 이미 불거진 문제를 이 몇 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3년 동안 이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BTS가 개별적으로 이제 멤버들이 군대를 가면서, 이 하이브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이 윤석열 정부의 표적에서 한 발 좀 물러나게 됐죠. 왜냐면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유엔에서의 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협조 요청을 하이브는 좀 나름대로 좀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하이브가 얼굴을 비춰주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위 선양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취임식 날 이 BTS가 와서 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곧바로 이 BTS 멤버들 스스로가 협의를 해서, 우리 이제 군대에 갈 나이도 꽉 찼고 하니 이제 뭐 개별적으로 군대를 가겠다 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때 이런 대선 직전에, 그 당시에 대선이죠, 대선 직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군대를 간 거죠. 그러면서 이 BTS 완전체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사에 끌려다니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집권 첫 해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글로벌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행사를 완전히 막 폭망을 해버렸죠. 아주 이런 개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참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적인 대회들이나 이런 행사를 잘 치르는 나라로 유명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급하게 이 잼버리 마지막 날 이 K-팝 콘서트를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무대 장치를 막 만들고 해서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연예 기획사들, 우리나라 이제 엔터사들이 여기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뭐 알바 뛰듯이 행사 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글로벌 명성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예약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잼버리 실패 때문에 이거를 은폐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이걸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K-팝 콘서트는 진짜로 연예기획사 팔 비틀어서 연예인 엔터 아티스트들을 내놓게 한 것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막 검찰이 그때 카카오를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카카오 엔터도 이제 자신들의 소속 아티스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엔터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도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김대중 정부 이래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 엔터주들, 이런 아티스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기획사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에 그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정부나 이 집권 여당의 행사에
아티스트를 동원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쓴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완전히 뭐 폭망을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한국이란 나라의 국위를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K-팝을 통해서 좀 무마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연예 기획사들도 이제 협조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신들 아티스트들이 나름대로 그 앞에 그 이런 계약들이 다 돼 있고 하는데 이걸 마음대로 막 데려다 쓰고 하는 건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K-팝이나 뭐 이런 엔터주들이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 3년 동안. 왜냐면 이게 정부가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지만 간섭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뭔가 좀 이렇게 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그 작업을 해야 될 아티스트들이 이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했다가 이것도 잡혀가는 거 아닌지, 뭐 검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 공포 속에 3년 동안 지내다 보니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이 많이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 위축이 돼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좀 이름도 많이 날리고 했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넷플릭스 뭐 경영진들을 자주 만나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서 우리 엔터사들한테 좋은 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이 손쉽게 장사를 해먹은 거죠. 자기들이 우리한테는 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 시즌 2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다는데 자기들이 그걸 갖다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1조를 벌었으니까 뭐 1,000억 투자하고 1조면 9배 잡는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IP의 뭐 부분적인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났다고 그러지만 그런 우리 기업들을 위한 내용은 안 하고 개인적인 사진 찍기만 바빴던 거죠. 그랬으니 우리 엔터주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이제 이 BTS 방탄소년단이 이 하이브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방탄소년단이 올 연말에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 개별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이홉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개별 활동,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개인 활동이 아티스트가 이 하이브라는 완전체의 개인 멤버 한 명 한 명이 그만큼의 파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이브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이브 밑에 빅히트 뮤직도 있고 뭐 플레디스, 그다음에 소스, KO, 어더 뭐 이런 많죠. 이런 독립 레이블들이 모두 각각의 이 아티스트들을 뭐 찾아내고 육성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더 같은 경우 이제 그 뉴진스 사태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하이브가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에 많은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이것도 법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이 뉴진스 사태는 일종의 이 매니지먼트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이홉이나 진이나 지금 그 계속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 하이브의 전체적인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죠. 그래서 요번 1분기 전체 매출 중에 30%가 이 공연에서 나옵니다. 이 공연이 글로벌 공연을까지 월드 투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매출 외형도 컸고요. 영업이익도 커졌고 단기순이익도 5배나 뭐 말 그대로 그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 방시혁 대표가 이제 그 31.57% 갖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32.45% 경영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되어 있는 걸로 평가되고요. 5% 이상 주주들 보면 넷마블이나 국민연금, 두나무 등이 있는데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움직였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지분을 좀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두 물량,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물량이 빠져나오고 하면 소액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그 반 정도, 50% 정도가 유통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그 2,43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텐센트라는 중국 업체에 매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가격이 그때 당시 1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 SM 지분을 샀을 때 하이브가 샀을 때 12만 원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록들을 매각한 게 11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적으로 이 하이브가 손해를 본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나름대로 좀 텐센트를 배려한 매각은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텐센트의 협조를 받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배려라고 그럴까요? 양보이기도 하고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이브는 나름대로 중국 시장, 중국 뮤직 시장에 다시 재진출할 때 유리한 중국 현지 파트너를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매각하면서 2,433억을 지금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그 자회사의 그 아티스트를 육성하거나 이런 데 자금을 쓸 수 있고요. 하여튼 이 2,433억이라는 돈은 진짜 나름대로 알토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장 초기 2000년도 그 2020년인가요? 그때 이 직전에 그 프리 IPO를 통해서 매각한 지분들이 결국은 이 중에서 뭐 30%를 뭐 차익 중에 30%를 리베이트로 방시혁 그 의장이 챙겼다. 뭐 이런 혐의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보호상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사업보호상 기재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근데 뭐 이거는 변호사 잘 쓰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게 벌써 5년 전 일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도 이게 이슈가 돼서 뭐 문제가 됐지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 대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브도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내놓으라는 러펌들 써서 대응을 하는데, 이 검찰이 지금 뭐 말 그대로 좀 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처음에 뭐 사기적 부정거래 해가지고 막 이슈를 많이 키웠지만 이 키운 이슈처럼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이 5년 전에도 이슈가 됐을 때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데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노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꾸준히 이제 지분을 늘려가면서 오히려 지분을 다시 8%대로 회복시켰죠. 예. 근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일부 차익 시점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폭락을 했었는데 26만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금세 다시 28만원대로 회복을 했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31만원 정도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이브는 이 BTS 방탄소년단의 복귀라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군대에 갔던 이 BTS 멤버들도 개별적으로 지금 제대를 하고 복귀를 하면서 개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BTS 완전체로서의 그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나름대로의 스타성을 갖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실적은 더 빠르게 개선되고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말뜻은 이 하이브의 주가 발목을 잡는 검찰과 경찰의 이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성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나 의혹 수준에서 그러니까 의혹 수준에 머물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뭐 하이브 주가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